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서 부업으로 스토어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달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벌써 퇴사를 하기엔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하다는 이유로 부수입으로서의 매출만 유지하면서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가요? 그러면 평생 플랫폼의 로직에만 끌려다니면서 평생 남의 물건만 떼다 파는 자영업으로서의 온라인 장사에만 그칠 겁니다.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는 자영업이 아닌 사업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사업을 해오면서 사실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월 1억 이상을 벌고 있지만 주변에서 느끼기엔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온 길을 되돌아보면 중간에 계정 정지를 당해보기도 하고 지재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 사업 자체의 방향성을 잃고 방황도 해보면서 그냥 다 포기하고 난 그냥 한두 달 여행하면서 쉬다가 직장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후회한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토어에 본격적으로 매진하기 위해 사업가로서의 길을 택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뒤에 겪었던 어려움이나 또 불안을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업으로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시는 다른 직장인 대표님들도 아마 마음속 어느 한켠에 각자의 불안한 요소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도 다시 직장인으로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업 초반 당시에 불안하고 힘들었던 부분을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일단 제가 부업으로 스토어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힘들었던 점은요. 이게 아무리 위탁 판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의 영역이고 평생 직장인이었던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야의 일을 하나하나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부업으로 시작한다는 생각 때문에 별다른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좀 가볍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도 처음은 다 이렇게 시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위탁 판매도 엄연히 사업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사업을 한다는 건 진짜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이 사업의 대표가 돼서 매출을 내기 위한 고민이라든지 마진, 세금, 법적인 문제 등등 모든 걸 스스로 다 읽어내야 되고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되죠. 근데 이건 단지 온라인 위탁 판매라는 이유로 진입 장벽이 낮고 누구나 하기 쉬운 영역이라서 다들 좀 가볍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즉 사업가로서의 접근보다는 물건을 그냥 떼다 파는 온라인 장사로서만 생각하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많은 변수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사전 준비라든지 또 제때 대처를 하지 못해서 금방 나가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장사에만 머물지 않고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사업이라는 더 고차원적인 영역으로의 점프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다는 뜻이죠. 어쨌든 저도 처음 시작하면서 모든 초기 세팅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순 위탁 판매로 시작할 당시엔 아직 많은 경험들이 없을 때라서 사실 매출로만 판단하고 쉽게 퇴사를 결정했었어요. 이 직장인으로서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숲이 아닌 나무만 보고 이 중대한 결정에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면서 제가 간과하고 있던 많은 사업적인 어려움들을 퇴사하자마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하루하루의 매출 금액에 집착하게 됩니다.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매출이 항상 일정할 수는 없죠. 어쩌다가 운 좋게 최고점을 찍었던 매출이 나의 원래 평균 매출인 양 제 기준치가 높아져 버려서 매출이 높았던 날과 비교했을 때 낮은 날은 감정 기복이 되게 심했어요. 두 번째, 잘 팔리는 주력 상품에만 의지하게 됩니다. 상품을 닥등하게 되면 사실 판매가 일어나는 품목은 전체 등록된 상품에서 많으면 20-30%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전체 매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상품들 몇 개는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품이 처음부터 내 상품인 것 마냥 경쟁자에게 뺏길까봐 항상 불안했고 평생 나만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긴 하지만 저는 매일 쿠팡에 들어가서 제 상품이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진 않았는지 일일이 다 검색해보고 확인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위탁 판매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경쟁자가 생기는 게 당연한 결과인 걸 인지하면서도 새로운 상품을 찾거나 매출을 여러 개로 분산시킬 생각은 안 하고 당시에 잘 팔렸던 상품에만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냥 게으른 거죠. 세 번째, 이거는 진짜 다들 생각하시는 부분일 텐데 이 사업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감이 안 왔어요. 평생 남의 물건을 떼다 팔면서 마켓에 로직에 끌려다니는 위탁에만 의지하면서 살 수는 없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뭔가 다른 걸 빨리 준비는 해야겠어서 이것저것 찾아보긴 했어요.
사실 처음엔 위탁이 제일 리스크가 적어서 쉽게 시작은 했지만 다음 단계의 사업부터는 어느 정도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제는 리스크도 생각해야 하다 보니까 막상 뭘 시작하기가 엄청 두려워졌어요. 회사를 다닐 때는 사실 제가 해야 할 일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퇴근하고 저녁 때 뭐 다음날 일할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내일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진행 중인 이번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면 또 다음엔 어떤 걸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근데 저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노트북을 켜고 또 주문을 처리하고 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책 읽고 쇼핑몰 관련 유튜브 보고 오후에 송장 입력하고 이러고 나서 아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갔네? 근데 나 오늘 뭐 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일도 하고 공부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생산적인 일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건 결국 내가 그 다음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현재 상황 자체에만 매여 있었던 거고 또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다음으로의 단계는 언젠가 분명히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엔 이건 내가 스스로 그 한계를 자각하고 헤쳐나와야지만 이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뭐 물론 막연하게 생각하면 뭐 브랜딩이라든지 당시 인기가 많았던 뭐 해외 구매 대행, 도매물 위탁, 유통 등 여러 파이프라인이 있겠죠? 근데 나는 위탁 판매만 겨우 3개월 해본 초보인데 그런 부분부터 생각하면 갑자기 너무 거창하게 와닿기도 하고 방향이 사실 잘 그려지지 않아서 막막한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루에 한 발짝씩만 나가자. 아주 사소하고 작은 목표라도 좋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자. 대신 여기서 머물거나 뒤로 뒤처지지만 말자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매출에 대한 목표를 세운다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은 오늘 하루에 50개 등록하기, 이번에 화장품을 팔아봤으니까 내일부터는 반려동물 상품 등록해보기, 광고에 활용할 마케팅 책 읽어보기 등등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저의 뼈와 살이 돼서 어느새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 어느 정도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상품 등록을 많이 하거나 또 다른 카테고리로 여러 시도를 많이 해본다면 매출도 지킬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상품을 발굴해내는 능력도 분명히 천천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사입을 해본다든지 다른 갈래의 판매 방법들을 공부하고 시도해보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도 뭐 여러 갈래들이 있겠지만 처음엔 당연히 잘 모르니까 일단 가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 책도 읽고 영상도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 상품을 어떻게 광고에 활용해볼지 어느 정도 또 자신감이 생기고 감이 잘 잡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너무 조급해하거나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한 걸음씩만, 아니 힘들면 가끔 며칠은 그대로 머무르셔도 좋아요. 본인의 페이스대로 천천히 가면서 또 다음 한 발자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하시는 사업에 한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으시고 다음으로 나갈 결심을 하신 거라면 이미 사업가의 궤도에 올라타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제가 매번 영상에서 강조하는 거, 실행력과 꾸준함,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나중에 분명히 보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서 끝까지 해보세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자본주의 가이드였습니다.